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설을 준비했는데요. 정부는 귀성 자제를 권고했지만 2년 넘게 명절을 지나친 만큼 이번 설은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역과 터미널은 지난해 설에 비해선 확실히 오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손에 꾸러미를 들고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대합실이 분주합니다. 오늘 정오 기준 철도 설 특별수송 하행선의 예매율은 93.8%. 좌석의 절반만 이용하고 입석도 없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버스터미널도 고향을 찾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지난 2년을 그냥 지나쳤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마음을 다잡고 왔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는데 또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가족들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해서 이번에는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시장도 지난 2년을 놓친 대목을 이번에는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먹음직스럽게 불판에서 전을 부치고 손님들은 어서 익기만을 기다립니다. 금방 뽑아올린 흰떡가래, 제수용품을 쉴 새 없이 건네는 상인들에게 오늘은 모처럼 신명난 하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뜸해서 좀 많이 좀 침체된 건 사실인데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또 북적북적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 연휴지만 아직 설까지는 3일 남아서인지 도심과 근교 유원지에도 방문객이 많았고 특히 서해 리조트는 예약이 거의 마감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귀성을 자제하고 특히 3차 백신 미접종 부모와의 만남은 미뤄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전 추모공원은 이번 연휴 기간에 실내 봉안당 운영을 중단했고 세종시는 은하수공원 봉원당과 자연장지를 임시 휴장 조치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어제 대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29명, 충남은 517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노인 전문병원에선 누적 확진자가 91명이 됐고 서구 모 병원은 41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94명입니다. 대전 지역은 지난 25일 300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하루 400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진단검사 대비 주간 평균 확진율도 2.4%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대전은 341명, 충남은 392명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하루 발생자가 전망됩니다.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도로 상황이 궁금한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지금은 고속도로 상황 전 구간 수월합니다. 오히려 저녁 먹고 늦게 출발하셨다면 목적지까지 큰 불편 없이 지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귀성 일수가 더 길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일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작돼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 주변을 지나는 고속도로에서는 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영 대전선 역시 양방향 으로 소통 상태가 원활하고요. 논산 천안선의 경우 논산 방향으로 천안분기점에서 논산분기점까지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충청권이죠. 청주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30분 예상됩니다. 고향 오가는 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농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엔 아예 농사짓기 쉬운 작목으로 대체하려는 농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탐스런 연녹색의 어린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는 하우스입니다. 70을 바라보는 이만성 씨가
지난 연말 40여 년 농사짓던 수박과 오이 대신 처음으로 시작한 쌈채소 농사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는 했지만 모든 작업이 허리를 숙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다 노부부 둘이서 4,600여 제곱미터 농사를 거뜬히 해낼 수 있어 일손 구하는 어려움도 없고 인건비까지 줄이는 등 효과가 상당합니다. 힘들고 수박이니 오이 같은 거 해보면 앉아서 구부렸다 일어났다 관절이 많이 무리 오고 그러기 때문에 서서 하는 일로 택하다 보니까 쌈채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어떠세요? 편하고 좋습니다. 엽채류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 과채류에 비해 노동력이 절반가량 줄고 소득은 오히려 높아서 고령화율이 37%나 되는 부여에서는 최근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민들이 줄을 설 만큼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채류는 농사지어 소득을 얻기까지 빨라야 석 달이지만 쌈채소는 많으면 1년에 10번까지 수확이 가능해 매력적입니다. 부여구는 이 가운데 올해 28농가를 지원하는데 온습도와 채광, 수분과 영양 공급까지 웬만한 과정은 노인들도 휴대폰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스마트팜 영농을 도입했습니다. 또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영농 노하우를 바탕으로 쌈채소 장목반을 구성해 처음부터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하는 기반까지 구축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대체 작목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쌈채소에 4억 원을 지원한 것처럼 대체 작목에 대한 재정 지원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 일선 시군들은 지금 60대가 청년일 만큼 고령화된 현실에서 일손이 덜 들고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최신 소비 패턴까지 파악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TJB 조상원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공주시 탄천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탄천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설 연휴 귀성길에 나선 차량 정체가 약 30분 동안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기 논란을 빚은 세종시 신도심 행복도시 신규 아파트의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